어머니를 죽인 딸의 충격적 고백, 그날의 숨겨진 진실. 충격적인 사건에서 경찰은 공사장에서 한 여성의 머리가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친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딸은 불안해하며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고, 처음에 경찰은 그녀가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정한 모습 뒤에는 경찰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그녀의 뒤틀린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젊은 여성이 저지른 범죄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3월 20일 아침 일찍 청도시 칭바이장 지역의 한 공사장에서 끔찍한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근처에 있던 여행 가방 안에서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 부위 9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본부로 옮겨 분석을 진행했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가방 안의 신체 부위를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신체 부위가 대략 52세 여성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가방의 일부 신체 부위만 들어있고 피해자의 상반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하여 남은 신체 부위를 찾기 위해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범인의 진정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주변 구석구석을 지치지 않고 파헤쳤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의 실종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사건 발생 하루 전에 라샤오룽이라는 남성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라샤오룽과 연락을 취해 그의 가족 배경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가족은 4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누워 지내며 마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씨는 교사였으나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족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라샤오민 26세은 실직 상태였으며 실종 신고서에도 언급되었습니다. 라샤오룽은 어머니의 병 때문에 마씨가 청도로 치료를 받으러 갔고 여동생 라샤오민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장기 입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와 딸은 병원 근처에 싼 방을 임대해 돈을 아끼며 힘든 치료 기간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끔찍한 여행 가방을 발견한 직후 라샤오룽이 경찰서에 도착했고 충격 속에서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 마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와 동행했으나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딸 라샤오민의 실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냉혹한 범인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라샤오민을 목격한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의 행동이 약간 이상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양동이를 들고 물을 받기 위해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태도와 행동은 경찰의 관심을 끌었고, 경찰은 그녀가 임대한 방에서 혈흔을 희석하고 씻어내기 위해 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렌탈 주택에서의 움직임을 5시간 동안 계속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인내심이 결실을 맺었고, 경찰은 라샤오민이 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여 즉시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을 받을 때 라샤오민의 태도는 충격적일 정도로 냉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녀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슬픔이나 상실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샤오민은 모든 질문에 단호히 대답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감각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으며,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녀의 옷에서 마씨의 혈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라샤오민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어차피 병이 심각했어, 어차피 곧 죽을 거였어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무관심한 반응과 소름 끼치는 말에 놀란 경찰은 즉시 그녀를 신문실로 데려가 정말로 그녀가 어머니를 죽였는지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나 후회의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라샤오민은 갑자기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신문실의 분위기를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기묘한 웃음소리 사이로 난 법을 어기지 않았어. 왜 날 체포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라샤오민의 태도에 조사관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냉담함과 도전적인 반응은 잘못을 부인하며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 끔찍한 사건에서 그녀의 진정한 정신 상태와 동기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이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질문하자 라샤오민은 침착하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샤오민은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고,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법적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적 지식은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법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정신 이상을 가장하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책임을 피하려고 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무심한 태도와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능력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고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나머지 시신 부위를 발견하고 즉시 라샤오민을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현장은 큰 모래 더미가 쌓여 있는 곳으로
차가운 모래 아래에 신체 부위가 묻혀 있어 범죄의 잔혹함과 공포를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수사팀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조차 모래를 뒤지며 범인의 잔인함에 몸서리쳤습니다. 한편 라샤오미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내내 그녀는 차가운, 섬뜩한 미소를 유지하며 두려움이나 불편함의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모래 더미 앞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자 라샤오미는 갑자기 경찰 쪽으로 돌아보며 웃으며 무심하게 이 모래 좀 봐. 정말 풍부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기묘한 발언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과 감정 없는 미소에서 수사관들은 진정한 공포를 느꼈고 긴장감에 휩싸이며 심지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물은 라샤오민이 한때 깊은 유대감을 가졌던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인내심과 이해심으로 라샤오민에게 다가가 가족의 유대를 다시 연결하며 진실을 밝히도록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대화와 설득 끝에 라샤오민은 마침내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어진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샤오미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으며 작은 마을에서 언제나 고난과 얽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매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리면서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 끊겨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모든 경제적 부담은 작은 체구이지만 강인한 어머니에게로 넘어갔고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라샤오미는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며 강한 의지를 키웠습니다. 마 씨는 자신의 외동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라샤오민이 명문 대학에 입학해 가족의 자랑이 되고 미래를 개선하기를 바랐습니다. 라샤오민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며 학창시절 내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끊임없는 노력 끝에 라샤오민은 법학 관련 학과에 입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어두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 그녀는 대기업에서 인턴을 할 기회를 얻었고 졸업 후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인턴십이 그녀의 꿈을 이루고 가족을 돕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는 연속적인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젊고 경험이 부족한 라샤오미는 그 저녁이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그녀가 존경하던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친절한 말로 서서히 그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라샤오민의 순진함과 경험 부족을 악용하여 그는 그녀에게 계속 술을 권하며
거절할 수 없도록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었을 때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잔혹하게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협박하여 불법적인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잔인한 말로 라샤오민에게 만약 무슨 일이든 폭로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도 고통받을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협박 속에서 라샤오민은 점차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그 강력한 남성의 통제에 거의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임원의 아내가 두 사람의 불법적인 관계를 발견하면서 곧 드러났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회사에 난입해 공개적으로 라샤오민을 모욕하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했다고 비난하며 동료들 앞에서 그녀를 굴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존심과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라샤오민은 굴욕감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수치와 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찬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그녀에게는 쓰라린 아픔과 괴로운 기억만 남았습니다. 라샤오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특히 어머니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아무런 동정이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라샤오민이 겪었던 고통과 부당함을 전혀 몰랐고 대신 딸이 대도시에서 좋은 경력 기회를 포기하고 어려운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실망만 느꼈습니다. 그녀는 라샤오민에게 미래와 가족의 안녕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마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고액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전했습니다. 게다가 라샤오민의 남동생의 교육비 문제 또한 그녀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머니의 꾸짖음과 가족 책임의 무게는 라샤오민을 깊은 절망과 무력감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완전히 오해받고 있으며 지지 대신 비난만 받는 마치 그녀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꼈습니다. 엄청난 압박과 억눌린 감정은 마침내 라샤오민을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격렬한 말다툼 속에서 비난과 책망이 오가는 동안 그녀는 자제력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칼을 집어들어 어머니를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서야 라샤오민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어머니는 영원히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 마주한 라샤오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압도당한 그녀는 무고한 남동생을 생각하며 그가 여전히 보호받고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라샤오민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로 결심하여 남은 가족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라샤오민은 대담하고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 위해 그녀는 어머니의 시신을 잔혹하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부위를 분리하면서 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각각을 비닐봉지에 꼼꼼하게 포장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각 봉지는 마치 자신의 죄를 묻으려는 듯 단단히 봉해졌고 그 누구도 그녀가 초래한 공포를 알아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계획을 세운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공사장을 골라 어머니의 유해가 든 봉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둠을 틈타 그녀는 봉지를 조용하고 신중하게 옮기며 주의를 끌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비닐봉지를 묶고 흙과 돌로 덮으며 아무도 어머니의 흔적을 찾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각 봉지를 묻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함께 묻으며 그 장소가 범죄의 모든 흔적을 영원히 감춰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라샤오미는 치밀하고 철저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세제를 사용해 바닥, 벽, 주변 물체에 남은 혈흔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범죄의 모든 증거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혈흔부터 사건 중에 손을 댔던 표면의 지문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며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라샤오미는 작은 실수조차도 그녀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집안이 끔찍한 사건의 흔적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청소를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라샤오미는 집을 완벽한 비밀의 장막으로 바꾸어 사건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모든 구석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범죄와 자신을 연결하는 증거를 지웠으며 아무도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숨기기 위한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단서를 따라 공사장에서 분리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라샤오미는 곧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압박 속에서 라샤오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는 척하며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연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샤오미는 약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의 이미지를 치밀하게 만들어 수사관들과 법정이 동정심을 갖거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집된 명백한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으로 인해 그녀의 정신질환을 가장한 연기는 점차 드러났습니다. 경험 많은 수사관들의 압박과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저지른 모든 잔혹한 행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샤오민의 자백은 전체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조각이 되었고 그녀의 죄책감을 숨기려던 날들은 끝이 났습니다. 재판에서 라샤오민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의 냉담한 태도와 모든 행동에 대한 치밀한 계획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판사와 배심원단도 어떤 관용을 베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범행의 특별히 가혹한 성격과 그녀의 잔인한 행동을 고려하여 라샤오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평생 동안 죗값을 치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은 평생을 감옥의 네 벽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절망 속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지만 라샤오민 사건은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족의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이 비극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수많은 만약의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라샤오민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쩌면 일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간수성에 머물며 새 직장을 찾아 새롭게 시작했거나 스찬의 고향에 머물러 어려움을 마주했다면 그녀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그녀의 고충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었다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이러한 이유들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라샤오미는 법 앞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압적일지라도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자신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과 심리적 압박의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를 남깁니다. 학대 피해자와 심리적 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충하여 비슷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라샤오민의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실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동정심 많고 지지적인 사회가 필수적임을 일깨워주는 경종입니다.